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뉴스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OMC를 앞둔 고요함. 오늘 저녁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별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12월 15일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배당 상위 주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이 뭔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눈물나는 저평가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의 경제뉴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장 FOMC 경계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간밤 뉴욕 증시가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 하락했으며, 그리고 S&P 500은 0.7% 하락,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1.1%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약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시장은 생산자 물가 상승, 미 중앙은행의 FOMC 회의 이러한 결과를 주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가 올라가니 많이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다시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테이퍼링도 가속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올릴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많은데요.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준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내년 3월까지 종료하고, 원래는 6월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금리 인상은 내년 6월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이미 예측을 하고 시장이 살짝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거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또 한동안은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약간 부담되는 장에서는 이게 가장 최고죠. 배당. 배당 수익만 연 7%, 지속된 박스피의 고배당주 눈길. 참고로 저 기릿도 배당주 계좌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 다른 계좌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배당을 받으려면 조금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주를 언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함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 기릿은 금융주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기죠. 그 상황에 배당까지 많이 준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15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동양생명, 삼성증권 등 다수의 금융주가 연 7% 이상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주로 추정됐으며,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동양생명 1등입니다. 7.1%, 삼성생명 6.4%, 삼성화재 6.3%, 코리안리 6.0%로 보험주의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현대해상, DB손보, 그리고 하나생명이 양호한 수익률을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은행주도 꽤나 높습니다. 기업은행 6.3%, 우리금융 6.1%, 하나금융 5.2%, 신한지주 4.2%, KB금융 4.0%.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고배당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도 삼성증권 7.6%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6.8% 등 증권주를 비롯해 삼성화재, BNK 금융지주 등을 6% 이상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론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가 배당주를 살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떨어지는 배당주를 사는 거는 조금 리스키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는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주를 비롯해 금호석유 6%, KTNG 5.6% 등을 5% 이상 수익률의 배당 성장주로 꼽았으며,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휴캠스, 신한지주, KB금융,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토지신탁, SK텔레콤, LG, 고려아이언 등 또 3에서 4% 이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가 어제 음식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죠.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농심 주가 급등안의 향후 전망은, 농심이 코스피 하락장에서도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판가 인상으로 인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며 내년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자,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농심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증권거래소는 농심의 판가 인상 성공으로, 그러니까 라면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농심은 8월 중순에 신라면 등 주요 라면의 출고 가격을 평균 6.8% 인상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투는 판가 인상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면서 국내 부문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며 4분기 라면 매출, 스낵 매출, 해외 법인 합산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라면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면 제과 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원가율 상승 시기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 3분기에 전부 다 인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격 인상을 통한 마진 확대가 실적에 반영됨에 따라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료를 보는 게 전부 다 똑같은 시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곡물가가 하락 안정화된다면 추가적인 마진폭 개선이 부각될 것이라며 메리츠 증권에서는 라면 및 제과 산업의 내년 주가 결정 요인으로 상반기 곡물가와 해외 법인 매출 성장률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연말에는 항상 이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하이브, 그리고 가장 못 본 종목은 셀트리온이라고 합니다. 21년 국내 주식시장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지난 1월 사상 최초 코스피 3,000선 돌파로 인해 뜨거운 한 해 시작을 알렸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세변이 오미크론의 등장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반기에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상장사들도 들쭉날쭉한 수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하이브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기업이 뭔가 봤더니 바로 작년에 코로나19 수혜로 봤던 셀트리온이 가장 안 좋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자료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50위 안에만 봤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만든 표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 수익률 상하이 탑5를 보면은 1등이 하이브 무려 123.8%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2등이 최근 진짜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이 아직까지 98%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3등은 두산중공업 60% 상승, 카카오 56% 상승, 포스코케미칼 43% 상승. 그리고 그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게 뭔가 봤더니 셀트리온 무려 마이너스 41%, 반토막 가까이 났죠. 그리고 SK바이오팜 마이너스 40%, LG생활건강 진짜 많이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7%, 그리고 NC소프트 마이너스 20%,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8%로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스피니까 살짝은 덜 매운맛, 순한맛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코스닥에서 1등부터 5등까지를 한번 보자면은 일단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뭔가 봤더니 위메이드 무려 81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2등은 위즈윅 스튜디오 547%, 3등은 비덴트 281%, 4등은 아프리카TV 254%, 그리고 5등은 에코프로 251%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아프리카TV가 조금 소리 없이 강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빠진 기업은 뭔가 봤더니 KMW 무려 49%나 하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죠.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48.5%, 제넥신 마이너스 48%,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47%, 그리고 시즌이 마이너스 33%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의 움직임 차이가 조금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코스닥이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벌써 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러한 종목들이 상위 탑5 안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도지코인, 머스크 결제수단 채택 소식으로 20% 폭등. 자,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일론 머스크는 인생 재밌게 살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그러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왜 자신이 도지파더라고 불리는지 그거를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밈코인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관련 용품을 사는데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자 20%나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지코인이 폭등을 했다고 하니까 암호화폐 시총 9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BBQ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코로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치킨 가격 당분간은 인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교촌 치킨이 1,000원에서 2,000원 올렸고요. 그리고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요 그때 BHC가 올렸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BBQ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지만 BBQ는 치킨 업계에 잇따른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원재료, 최저임금, 배달료 상승 등 가격 인상 압박 요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치킨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올릴 때 우리는 올리지 않을게요. 우리는 착한 가격을 내놓겠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공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BBQ 황금 올리브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번 연말에는 다른 치킨보다 BBQ를 조금 더 찾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두나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한번 두나무에 관련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 모든 자산 거래하는 글로벌 플랫폼 될 것. 가상자산 거래 고객 예치금이 53조 원에 이르며 엄청나죠. 그리고 올해 납부 수익만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두나무가 내년부터 NFT, 메타버스 플랫폼을 내세워 글로벌 자산거래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할 첫걸음으로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함께 미국에 설립할 NFT 조인트 벤처를 통해 미국 시장부터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업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나라는 매우 땡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절반 이상 확진 3040 기릿의 모습이죠.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 기릿 또 한 표를 던졌죠. 그래서 3040 남성의 50% 이상이 비만 상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내가 이제 비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공신력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샤워할 때 그냥 똑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아래를 봤는데 발끝이 안 보이면은 그건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분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딱 봤는데 발끝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은 그걸 보고 머리를 쭉 빼고 아이 난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2022년에는 조금은 다이어트를 해보는 게 어떤가 저 길이 또 함께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본 배달료 7년째 동결 배민 라이더들 파업 예고. 자,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의 배달기사 노조가 7년째 동결된 기본 배달료를 올려달라 이렇게 말하며 파업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배달료가 얼마인가 봤더니 3,000원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3,000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배달료를 7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4,000원도 올리자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요즘 배달료가 확실히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런데 배민 라이더들의 기본 배달료는 아직까지도 3,000원에 고정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우 재밌게 봤는데요. 나이키 창업 1년 된 가상운동화 기업을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가상운동화 브랜드 RTFKT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RTFKT는 작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NFT를 이용해서 상품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사고 파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메타버스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NFT 운동화 3종을 선보여 약 37억 원의 수익을 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NFT가 뭐죠? 맞습니다. 가상공간,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 있는 그 운동화를 이 운동화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NFT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현실에는 이 운동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은 걸까요? 이 NFT 운동화 621컬레가 7분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 나이키가 이 브랜드를 인수했다고 하니까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나이키 운동화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NFT 운동화가 나와서 그 운동화도 수집하는 그러한 진풍경이 펼쳐질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나이키가 이제 또 NFT 운동화 이런 거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수집하는 제품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 굿즈 그리고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 시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NFT로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KT&G 미국 관련 담배 판매 중단의 약세 그러나 재무 영향은 크지 않다 이러한 평가가 있다고 하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KT&G가 미국에서 이제 담배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KT&G 주가가 2.4%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G는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담배를 판매를 중단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의 규제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네요. 미국의 관련 담배 규제 강화,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미국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것 많고 돈은 안 됐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렇게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KT&G는 이 같은 결단으로 단기적인 매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전체 매출에서 미국 관련 담배 매출이 얼마나 큰가 봤더니 3.9% 이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미국 수출이 중단이 되더라도 규제 관련 판관비 절감과 타 지역 확대를 통한 수출 물량 확대를 통한 커버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재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관련 매출 비중은 5% 미만으로 실적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최근 고성장세가 돋보였던 해외 법인이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하지만 미래는 좀 크지 않았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단기적으로는 살짝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KTNG의 주가를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지금 2.4% 하락 중이며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보다는 배당의 힘이 조금 끌어올리는 그 힘이 조금 더 세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눈물나는 저평가 주식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현대해상이라고 합니다. 현대해상, 현재 주가 지나친 저평가, 저가 매수 기회. 하나금투는 15일 현대해상에 대해서 현재 주가는 너무나 낮다 이렇게 말했으며 이를 저가 매수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8,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현대해상 주가는 기대감은 하나도 없이 걱정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는 12월 내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이 결정이 되며 이번 주 금감원 감담회에서 자동차 보험료 방향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는 규제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즉각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가 되더라도 내년 위험 손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3년부터는 대인보험금 제도 개선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위험 손해율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현대상은 PBR 0.4 그리고 퍼는 4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라며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배당은 6.5% 이 정도면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쭉쭉 올라가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3만원의 고지를 뚫을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노텍 아직도 좋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 최대 수혜주 KB증권이 LG노텍에 대해서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5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KB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G노텍은 글로벌 부품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중장기 관점에서 시가총액 10조원 42만원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현재 퍼는 7.8배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10조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LG노텍 전장 부품 사업부는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리포트 때문일까요? LG노텍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35만원이면 이제 목표가 근처까지는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